이 정부가 말이죠. 끄떡하면은 반일을 무기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선거 때도 반일운동, 죽창가 불러대고 난리를 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왜 일본에 대해서 설린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류가 일본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잘 돼가는데 그걸 갖다 초를 쳐버린 이 정권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이 정권 그 부분에서도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거나 뭔가 목적이 있다면 그냥 죽창가 들고 나옵니다. 거북선 들고 나오고 반일을 획책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싫어하니까 덩달아 따라서 그런 걸까요? 뭐 어떤 걸까요? 도대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 진위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저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자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제 작년 3년 만에 3년 이 판결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린 건 유례 없는 일이죠.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거는 뭐냐?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넉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 혼란입니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문재인 정부와 초법적 판결을 한 김명수 사법부의 아주 중대한 책임입니다. 김명수 저분이 사법부 수장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에 따라서 한국 국민은 징용 문제에서도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한일협정 원래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김종필을 특사로 해가지고 대평 오이라하고 이 김메모 이것이 김종필 씨하고 둘이가 메모 각서 교환하면서 한일 협정을 했는데 이 한일 협정은 상당히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종잣돈 마련이 지금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적게 보이지만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은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동력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시드마니를 갖다 종잣돈을 서독광부들 일로 돈 보낸 거 월남전에서 참가해서 그 병사들이 받는 그것을 한국으로 일단 한국 돈으로 이렇게 가서 한국에서 이 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돈을 한국 돈으로 지급하도록 달러가 한국 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박정희가 이루어놓은 기적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박정희의 기적이죠.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영웅이고 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일 청구권 다 끝났는데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났는데 또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김명수 사법부가 뭔가 다 있었겠죠. 그랜드 플랜이 있었겠죠. 해서 끄떡하면 또 청구권 이런 청구도 하고 또 이러면서 죽창가 불러대고 일본하고 아주 그냥 반일 거기에 앞서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 정권의 정말 진면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보란 듯입니까? 누구 보란 듯입니까? 문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면서 문제를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은 사법부 수장이 국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국제법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김명수 사법부 보면서 얼마나 그때 비판을 받았습니까? 개탄을 했죠. 개탄을 했죠. 네. 한일 외교를 위해서 여당 측 국회의장까지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신에 토착 왜군이 죽창간이 이순신 배 12척 운운하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내몰아가지고 얼마나 친일 인사하면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매도하고 역사적으로 매도하고 현실적으로 매도하는 못된 짓을 했죠. 네, 못된 짓을. 선거용 반일몰이에만 아주 몰두했습니다. 정치적 이속만 차리다가 한일 외교를 완전히 파탄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결국 사법 혼란까지 야기시켰습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처럼 노년의 피해자들이 줄수송에 나섰다가 이제 뭡니까? 완전히 좌절됐지 않습니까?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정권, 그 진면목이 뭡니까? 결국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한일협정 다 끝나가지고 한일 관계가 아주 최상으로 잘 달리고 있었고, 그때 소위 그 한류가 일본을 휩쓴다고 일본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 문화가 많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역사를 돌려버렸습니다. 죽창가 불러대고 뭐 토착외구 끄떡하면 토착외구 해가지고 이마박에 쓰고 다니고 뭐 매구서 투쟁하고 이게 무슨 1900 예를 들면 저게 50년대 얘기입니까? 60년대 얘기입니까? 2020년도 21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게 무슨 정치적 이속만 이렇게 자기들 정치적 이속만 차리려고 하다가 한일 외교를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국론을 완전히 쪼개버렸죠. 네. 그러니까 결국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판결 국민 정서를 따른다고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법부 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맞기 때문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제,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제에 참석했던 대법관들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상식적인 법, 한일협정이 벌써 협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국가 간의 국가 협정에서 그 당시 돈 받고 다 한 그 역사의 사실까지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그러한 일들 이제 제대로 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법관들은 뭡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전원합의제라고 그러는데 전원합의에서 했던 그 대법관들은 누구입니까? 국민들은 아마 그게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나?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으니까 의문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나? 오죽하면 1심 법원이 각하를 해버렸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일협정이 끝난 건데 거기엔 다 나와 있다. 이게 배상이고 뭐고 다 된 건데 또 배상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국제법상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저 구석을 봐도 저쪽을 봐도 뭔가 이상하고 미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토착 왜군이 뭐 그냥 완전히 친일파로 누구를 몰아버리고 그냥 온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역사가 지나서 몸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주도했던 분들은 욕먹어야 됩니다. 아니, 조국도 죽창가 불렀잖아요. 조국도. 그때 민정수석 할 때입니까? 죽창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란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역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역사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 감정으로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려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역사에 치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화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진화. 오늘보다 내일이 진실이 다 엮여지게 돼 있다. 심지어는 교황성하께서 과거에 요한 바오로 23세인가 그분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그 중세기의 그 십자군 전쟁,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 판결을, 그것을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컨페션, 고백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란 거는 절대로 사실적으로 시간이 문제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했던 그 모든 역사도 앞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도 좀 눌러주시죠.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누르시면은 그 다음 누르시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누르고 또 누르면 원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이 광풍이 이제 9개월 지나면 아주 미풍이 되고 순풍이 될 겁니다. 단 정권 교체를 하는 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없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숨트고 한미동맹이 국가안보를 다져나가는 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가 올지 모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가안보, 이 나라를 위해서 내일 새벽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분명히 다시 떠오르라고 확신을 가져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